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역에 왔어요. 진부역 바로 앞에서 11시 출발 와와 버스를 타고요. 한정거장 이동해서 진주터미널에서 버스 다시 갈아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민박촌에 하차했고요. 여기서 5분 거리 숙소에 일단 짐만 맡기고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민박촌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비도 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요. 산채 비빔밥을 시켰고요. 밥이 조금 많이 질어서 당황했지만 뭐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 비가 더 쏟아지는데요. 장마철 떠나온 여행이니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다가 네이버 지도가 지장암으로 안내해줘서 저는 거기서 내렸는데요. 여기는 월정사 홍은 쪽이에요. 전나무 숲으로 바로 가시려면 그냥 월정사에서 내리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와, 옆을 보면 비도 진짜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이정표도 없어서 네이버 지도 없었으면 월정사 못 찾을 뻔했네요. 다행히 5분 정도 내려가니 월정사 가는 입구가 보이더라고요. 템플스테이를 지나면 사람들도 하나 둘 보이고 그제서야 월정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답니다. 사실 여기는 작년에 국내 투어로 한번 왔었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때 정말 감동이 컸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었는데 차 없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싶어 망설였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버스 시간만 잘 맞추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이번엔 장마철까지 겹쳐서 취소해야 되나 진짜 엄청을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오니까 오히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물안개 또 언제 보겠어요. 전나무 숲은 순환형으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충분해요.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조금 넘었고요. 다음 버스가 오후 2시 넘어서라 잠깐 쉬어가려고요. 월정사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야외뷰가 정말 너무 장관이었어요.
차 한잔하며 계곡 소리만 듣고 있어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곳입니다. 바로 옆 카페랑도 나무 하나 사이로 붙어 있더라고요. 옆 카페는 실내가 훨씬 넓고 빵도 다양하게 팔고 있으니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월정사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민박촌에 다시 내려서 숙소까지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돼요.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바로 앞에 로비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을이에요. 아, 한동 넘어가면 가을이라고. 네. 거기에 네. 몇 층인 거죠? 2층.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동이 있고 별실도 따로 있더라고요. 투숙객에게는 저녁과 아침, 그리고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돼요. 여기가 제가 오늘 하룻밤 묵을 가을동인데요. 목조 건물이 너무 멋있죠? 1층은 2인실이라고 하고요. 제가 묵을 곳은 바로 여기 2층 1인실인데요. 올라오자마자 비에 젖은 나무 냄새가 확 퍼지더라고요. 푸릇한 숲과 원목이 어우러진 뷰라니 너무 좋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 너머 강원도 평창의 자연이 그대로 펼쳐져 있고요. 이 순간 정말 잘 왔구나 싶었어요. 싱글 침대 1개와 책상, 그리고 맞은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샤워실도 있고 아주 깨끗해요. 사실 이 방 블로그에서 우연히 본 사진 한정으로 예약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뒷모습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예약 버튼을 눌렀더라고요. 실제로 앉아보니 멍 때리기도 책 읽기도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제가 가격을 아직 말씀 안 드렸죠. 1박에 17만 원이랍니다. 조금 비싸죠? 항상 가성비 숙소를 지향하지만 이번엔 제 생일이기도 했고 요즘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저한테 완벽한 쉼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저녁 시간은 1시간이고 채식 식사를 제공해요. 식사도 명상이라고 해서 묵언을 해야 합니다. 각종 나물과 된장국, 김치 등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정말 잘 먹었고요. 밥 먹었으니 비가 오지만 산책을 해볼게요. 산책을 하다 보니 왜 명상마을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을처럼 다양하고 정말 넓어요. 길 끝에 독립선원이라는 명상원에 도착했는데요. 우와, 그런데 물 한 개가 짙게 껴있는 게 어찌나 신비스럽던지 여기 신선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소나무 숲과 끝없이 이어진 잔디밭이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꽤 많은 곳을 다녔는데 여기가 제일이다 싶을 만큼 계속 감탄을 하며 걸었답니다. 서울에선 빗소리가 소음이었지만 여기선 이 빗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우와. 숙소로 다시 돌아왔고요. 어제는 산책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곳이죠. 명상 시간엔 영상 촬영을 거의 하지 않아 영상이 길지 않은데요. 짧게 감상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보다는 살짝 활기찬 명상 시간이었어요. 유튜브와 TV 출연도 하시는 스님이신지 영상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팠었는데 명상 후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발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어제 저녁을 먹었던 곳으로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아침 식사도 어제처럼 채식이지만 스프와 샐러드, 과일도 있고 계란 요리도 있더라고요. 명상마을 바로 앞에 박물관 마을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조선 왕조 실록 원본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그 궁중에 네. 뭐 잔치하거나 네, 장례식 치르거나 그런 거를 도감으로 그린 거 있어요. 네, 그림까지 있는 거 그거 전시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조가 강원도 곳곳을 돌아본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세조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가볍게 둘러만 보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 왕들의 병 중에 피부병이 가장 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조가 여기 오대산 상원사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는 피부병이 싹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층 상설전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되었던 오대산 사고로 돌아온 실록과 의계가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원본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평창에 오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쾌적해서 더위 피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가는 길인데요. 월정사와 강원 남부 60여 개 사찰에 불교 유물들을 모아 전시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구 안내도 왠지 성의가 없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저는 그냥 스치듯 보고 나왔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국보급 보물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여기도 가볍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보박물관 바로 앞에 연꽃도 같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제가 간 게 7월 중순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활짝 핀 연꽃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곳곳에 이렇게 작은 연꽃이 피어 있어서 그런대로 좋았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박물관 마을 바로 앞에 카페와 식당이 모여 있고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월정사가 나옵니다. 민박촌 안에도 식당이 모여 있으니 편의시설은 이쪽에 많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근처엔 카페가 단 2개인데 널찍한 소파가 아늑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쿠키를 시켰고요. 책을 읽으며 쉬어갔어요. 이틀 동안 채식만 먹었더니 속세의 맛이 생각나서 육개장을 먹으러 왔습니다. 육개장이 드디어 나왔어요. 빨간 비주얼에 입맛이 확 돌았는데요. 짐 찾으러 숙소에 다시 들렀고요. 이대로는 발길이 안 떨어져서 다시 이 계곡 앞에 앉았는데요.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게 계곡 소리는 너무 좋고 막상 가려니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서울 가면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내일 당장 처리할 일도 있으나 가기 싫은 마음은 정말 어쩔 수 없네요. 편집하는 지금도 몸은 서울이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여기 평창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오셔야 될 텐데. 너무 좋던데. 많이 좀 오면. 그쵸. 아무래도 더 살아나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제 왔거든요. 월정사에. 저기 그 오대산 명상마을이라고 거기 명상마을. 묵었어요. 예, 너무 좋아갖고. 아주 경관이 더 좋아. 그래요? 날씨 좋은 날 한번 다시 와야겠네요. 나는 운동하실 거예요. 진부역 도착해서 무사히 서울로 잘 돌아갔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안녕.